요즘 정말 빠르게 뜨고 있는 이 채널 다들 아시죠? 신비한 건축사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을지, 그리고 진짜 노하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채널을 되게 초기에 알게 됐어요. 구독자가 몇몇 명도 안 됐을 때였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채널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AI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 같다. 영상이 되게 빠르게 신기하게 잘 나온다. 너도 AI 쪽 일을 하니까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이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뒤에 시스템 만드는데 시간을 엄청 썼겠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널이 진짜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널을 한번 제대로 리스펙을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채널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영상을 만드는지,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실제 LMM을 제품에서 활용을 하고 업무에 넣으면서, 그리고 저의 AI 관련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관점에서 이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어려울지를 역으로 추론을 해서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프롬프트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를 썼지? 어떤 영상 AI를 썼지? 프롬프트를 공개를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채널의 진짜 노하우는 프롬프트 하나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AI로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제를 넣고 대본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영상, 목소리 만들어서 입히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계속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이 채널의 중심에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하네스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AI로 개발을 하시는, AI를 제품에 넣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네스가 뭐냐? 쉽게 말하면 AI한테 일을 시키는 프롬프트가 업무 지시서면, 하네스는 AI가 그 일을 제대로 끝내도록 만들어 놓은 전체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 말이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벽을 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한테 영상 주제를 먼저 뽑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르면 안 될 겁니다. 기존에 만든 영상 주제들이 이미 쌓여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기존 주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고, 너무 비슷하면 버리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도 버릴 거고요. 자료가 너무 부족하면 그것도 버릴 겁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주제 중에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거를 해야겠다, 이 주제를 해야겠다 정도만 결정을 할 겁니다. 이제 이 개입도 엄청 줄여나갔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사람들이 가장 흥미가 높을 만한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고르고 AI가 실행하는 구조인 거죠. 오픈 AI에서도 에이전트 중심 개발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역할을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환경과 피드백 루프를 설계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AI가 조사하고 대본 쓰고 스토리 만들고 영상 생성하고 목소리 만들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제목 만들고 업로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AI는 틀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틀려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엄청 두꺼운 검증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걸 게이트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본 게이트일 거예요. 저는 이 채널 같은 콘텐츠에서는 영상 생성보다 오히려 대본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게 수원 화성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대본 써달라 라고 한다면 일단 가져온 결과물이 그럴듯하겠지만 믿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AI한테 이 대본을 체크해줘 라고 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첫 번째 AI가 할루시네이션을 내뱉을 거고, 두 번째 AI가 그걸 보고 없다라고 하면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단장할 노릇이죠. 제 예상대로라면 신비한 건축사전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AI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학습된 내용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책이나 논문, 그리고 박물관이나 기관 자료처럼 실제 원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원문이 어느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본에 이 구조는 외부 공격을 측면에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AI한테 단순히 이게 맞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원문 A의 문단, 원문 B의 문단, 논문 C의 특정 부분을 주고 이 세 근거가 문장을 실제로 지지하는지 등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의 기억을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AI가 추론 능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묻는 게 아니라
근거와 문장의 관계를 검사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정말 팩트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책 한 권 읽고 그대로 이 책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책도 읽으면서 다른 자료도 찾아보면서 다른 설명은 없나? 이 주장에 반대하는 연구는 없나?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른 건 아닌가? 를 체크를 할 거예요. AI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한쪽 에이전트는 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찾고 다른 쪽에서는 일부러 이 주장을 반박하거나 다르게 설명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죠. 또 대본 전체를 좀 주장 단위로 쪼개서 이 문장은 근거가 있고 이 문장은 근거가 약하고 이 문장은 아예 근거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근거가 대본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엔트로핑 역시 에이전트 평가에서 단순히 모델에게 한 번 평가를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구체적인 평가 사례와 그레이더로 만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이 맞아도 표현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AI가 자주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AI가 대본을 쓰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됐다 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인 거죠. 인간관계를 인과관계처럼 말하지 않았나, 가능성을 사실로 바꾸지 않았나, 본문보다 더 세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 등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처음에는 되게 단순했던 검증 계층이 계속 두꺼워지고 두꺼운 게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상 대본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다 완료된 게 아닙니다. 대본이 다 맞아도 실제 생성된 영상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성벽 내부에 흙과 돌을 층층이 쌓았다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나무 관련된 생성물이 나온다던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일정 구간마다 이미지로 잘라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첫 프레임, 중간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 등등을 잘라서 실제 대본에서 설명한 거랑 구조 화면이 일치하는지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검증 게이트고요. 또 장면과 장면 사이도 부드럽게 연관이 돼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장면의 마지막 프레임이랑 다음 장면의 첫 프레임을 비교를 해서 갑자기 건물의 구조가 바뀌진 않는지, 시대가 이상하게 변하진 않는지, 갑자기 설명하던 대상이 다른 물체가 되지는 않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영상 길이나 해상도, 오디오가 빠졌는지, 영상이 되게 과정에서 깨졌는지 등등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건 LLM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코드단에서도 확인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또 포인트는 AI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은 따로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정적 검사나 결정론적 검사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검사를 LMM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하네스는 어떤 거는 코드로 이제 판단을 시키고 어떤 거는 멀티모달처럼 이용을 해서 이 멀티모달은 이제 이미지나 영상 등을 보게 하는 그런 AI 모달을 이야기하고요. 이미지를 AI가 보게 하거나 혹은 마지막에만 사람이 좀 판단을 하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갈지가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스템화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이제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려워도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쓰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기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붙잡고 이제 어떤 엄청 좋은 모델을 쓰고 영상이 안 나오면 다시 만들고 사람이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하면 신비한 건축 사정과 비슷해 보이는 영상은 한 편 정도는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는 이걸 매일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5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롱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완전 다른 겁니다. 프로토타입과 이런 팩토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영상을 단순히 하나 만드는 건 프로토타입에 가깝습니다. 근데 진짜 신비한 건축사전처럼 영상을 계속 생성하면 다른 문제가 되죠. 얼마나 빨리 만들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몇 번 실패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전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상 한 장면을 생성할 때 평균 4번씩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영상 생성 비용이 그대로 4배가 됩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바꿨더니 평균 2번 만에 성공한다? 그럼 이 순간에 그 프롬프트는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노하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와, 이 문장을 넣으니까 영상이 이쁘게 나오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영에서는 좀 달라요. 좋은 프롬프트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높여주는 프롬프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 확률이 내려가면 재생성의 횟수가 줄고 그럼 돈이 줄고 시간이 줄기 때문에 좋은 프롬프트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위에 프롬프트가 다가 아니라고 했지만 프롬프트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컨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료를 엄청 넣으면 돼요.
어떤 모델을 쓸지 고민 안 하고 가장 좋은 모델 쓰고 자료 100페이지 넣고 영상 한 편 딱 만들어 오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계속하는 건 다르죠. 정보가 필요한지, 여기에서 이 정보를 빼도 품질이 유지가 되는지. 왜냐면 컨텍스트가 많아질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요. 이 작업에 진짜 모델을 그냥 제일 좋은 걸 다 써도 되는지 등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단순 작업은 싼 모델을 쓰고, 뭐 어려운 거는 판단이 강한 모델한테 맡기고, 그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쓰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는 과정이 있겠죠. 이건 되게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그때는 되게 노하우가 되고 프롬프트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오픈 AI가 최근에 설명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 검증, 피드백 루프, 사람의 판단, 휴먼 인더 루프죠. 어디에 배치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진짜 자산은 따로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주제를 자동화하고, 중복 검사하고, 원문 가져오고, 대본 검증하고, 영상 프레임 검사하고, 실패하면 다시 돌리고. 근데 제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신비한 건축사전 제작자에게 그렇게 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모양을 아는 거랑 그 안에 판단 기준을 아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품질이 안 좋으면 재생성한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안 좋은 건지, 어느 오류를 그냥 통과시키는지, 몇 번 실패하면 포기하는지, 어느 단계에 얼마짜리 모델을 쓸 건지, 그리고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대본을 통과시키는지, 어떤 주제가 조회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지, 이런 것들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보고 운영하면서 쌓이는 그 사람만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AI를 실제 업무나 제품에서 사용하면서 비슷한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델이나 프롬프트 자체에 시선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언제 사람에게 넘길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서 본인만의 하네스가 되고 노하우가 되고 기술의 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이 채널이 잘 되니까 비싼 채널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비슷한 화면, 비슷한 내레이션, 비슷한 주제. 근데 이렇게 뒤에 있는 생산 시스템까지 따라하지 못하면 결과가 너무나도 뻔합니다. 영상은 비슷한데 조금 영상 퀄리티가 덜 떨어지고 업로드는 좀 느리고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팩트 내용 자체가 틀려버리고 그리고 몇 번 만들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ROI가 안 나오는 투자 비용 대비 이 뽑아내는 조회수나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 볼 거면 그냥 신비한 건축사전 보면 되잖아 라고 하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원본의 시스템을 복제하지 못한 결과물에 스타일만 복제하면 이 원본 채널의 마케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더 알리고 결국 가장 잘하는 원본으로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제가 이 채널 리스펙하는 이유입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자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 프롬프트 하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 이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왔던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이걸 계속 만들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결과물은 따라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모양도 어느 정도는 따라해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오늘처럼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프롬프트도 한번 해보면서 비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실패를 허용할지, 무엇을 검증할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서 아낄지, 언제 다시 만들고 그냥 내보낼지,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그 판단 기준은 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콘텐츠 한 편을 만드는 자체는 계속 쉬워질 건데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채널은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좋은 결과를 반복해서 그리고 싸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AI 콘텐츠 제작 채널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를 이용한 AX 개발, AX 도입이라든지 DX라든지 등을 진행을 할 때도 이런 그 회사만의 노하우가 엄청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채널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비한 건축사전은 정말 리스펙할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